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선생님 김대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양한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여러 가지 심미적, 정서적 경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월명사의 제막매가를 통해서는 숭고한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지난 시간에 배운 백석의 수라라는 작품을 통해서는 슬프지만 아름답다라는 감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판소리개 소설 흥부전을 통해 등장인물의 행동과 말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며 소설을 한 편 읽어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해 볼게요. 판소리개 소설이란 조선 후기에 등장한 판소리 사설이 독서물로 전환되면서 이루어진 소설을 말합니다. 판소리 공연 본 적 있나요? 북장단에 맞추어 소리꾼이 몸짓을 섞어가면서 일정한 대사와 소리로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극적인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연극적인 요소도 있으면서 동시에 음악적인 요소도 있는 하나의 공연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소리꾼이 판소리를 진행하면서 사이사이에 엮어 넣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판소리 사설이라고 하고 그 내용들을 책으로 묶은 것이 판소리계 소설이다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러한 판소리계 소설은 인물의 과장된 행동이나 어떤 말장난, 언어 유희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해학적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해학적인 요소들을 내용에서 찾아보면서 말과 행동,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흥부전을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부전의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도 들어봐서 알 거예요. 흥부전의 처음 발단 부분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죠. 욕심 많은 형 놀부가 유산을 독차지하고 착한 동생 흥부를 내쫓아요. 흥부한테는 아내도 있었고 여러 명의 자식들도 있었는데 그 쫓겨난, 돈 한 푼 없이 쫓겨난 흥부는 매우 가난하게 힘겹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흥부가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줘요. 다친 제비를 발견하고는 그 다리를 치료해주죠. 그래서 그 제비가 그 보답으로 뭘 물어옵니까? 그렇죠. 박씨를 물어다 주고 그 박씨가 흥분의 집에 그 지붕에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더니만 그거를 박을 이제 탔어요. 박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막 금은보화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금은보화로 흥부가 부자가 되죠. 그러고 나서 절정 부분에서는 이 흥부가 부자가 된 것을 시샘한 욕심쟁이 놀부가 일부러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다시 고쳐준 다음에 풀어줬더니만 이 제비도 역시 놀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줬죠. 그래서 막 놀부가 좋아가지고 박씨를 심어서 역시 박이 열리고 그 박을 열었더니만 뭐가 튀어나왔어요? 그쵸. 막 도깨비 튀어나오고 해가지고 막 벌을 받아서 패가망신을 하게 됩니다. 결말 부분에선 어떻게 끝이 나나요? 네. 흥부가 착하죠. 그래서 패가망신한 형 놀부를 걷어줍니다. 도와줘요. 도와주면서 그때 이제 드디어 놀부가 반성을 하고 뉘우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내용 구조도를 여러분들이 대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다시 내용을 본다 생각하면서 교과서에 실려있는 68쪽부터 실려있는 흥부전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부전 앞부분 줄거리부터 볼게요. 옛날에 흥부와 놀부 형제가 있었다. 욕심 많은 형 놀부는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독차지하고 흥부 가족을 집에서 쫓아낸다.
흥부는 여러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아내와 함께 온갖 일을 다 해보지만 가난을 면치 못한다. 흥부의 자식들은 흥부와 아내에게 배고픔을 호소하고 아내는 자식들에게 집안 사정을 설명하며 타이르다가 울음을 터뜨린다. 교과서 68쪽부터 본격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흥부 아내의 말이 변하여 울음이 되니 흥부가 말없이 듣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보 마누라 울지 말아요. 내가 오늘 읍내를 나갔다 오리다. 읍내는 무엇하러요? 양식을 좀 구워서라도 얻어와야 저 자식들을 먹이지. 여보 영감 그 모양의 곡식 먹고 도망한다고 안 줄 테니 가보아야 소용없는 일입니다. 자, 지금 이제 흥부가 자식들을 달래는 말을 하다가 달래면서 이제 집안 상황을 설명을 하다가 흥부도 울컥했어. 흥부의 아내도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니까 흥부는 뭐 유구무원이죠.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지. 자기가 무능한 탓에 가족들이 다 이러고 있으니까. 게다가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으니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듣다가 조용히 일었습니다. 여보 마누라 울음을 그쳐요 하면서 내가 오늘 읍내를 나갔다 오겠다라고 합니다. 읍내를 가는 이유는 그렇죠. 관가에 가서 환자를 얻기 위해. 이 환자라는 것은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라에서 빌려주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좀 싸게, 이자를 좀 싸게 해서 빌려주고 나중에 추수하면 갚는 그런 제도였는데요. 읍내는 무엇하러 나가냐라는 말에 이제 양식을 좀 구워 오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그 흥부 아내의 반응을 보세요. 아이고 영감 그 모양의 그 꼴로 지금 그 차림새로 곡식 가면 곡식 먹고 도망한다고 곡식을 빌려줘도 갚을 능력이 없을 테니 도망을 갈 거다라고 하면서 환자를 안 구워줄 거다. 곡식을 안 빌려줄 거다. 그러니까 가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가난한 백성들에게 환자를 구워주는 것은 나라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백성들이 실제로 환자를 꿔서 곡식을 꿔다가 먹기에는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꿔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환자를 꾸기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 제도는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장이 나서는데 그게 무슨 소리? 어찌 될지는 가봐야 하는 일이니 장안에서 도포나 꺼내와요 라고 합니다. 아니, 가장이 나서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약간 허풍을 떨죠. 뭐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부인한테 나 이제 나갈 거니까 집 밖에 나갈 테니 겉옷, 도포나 장롱 안에서 옷장 안에서 꺼내오라고 합니다. 근데 가난한 주제에 옷장이 있을 리가 있어요? 당연히 부인이 아이고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가진 것 하나 없고 내세울 것 없는 흥부가 큰 소리만 뻥뻥 칩니다. 허세, 허장성세를 부리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부인이 무슨 우리 집에 장롱이 있습니까? 했더니만 장이 있냐 하니까 여기서 또 한 번의 말장난이 나옵니다. 어허, 닭장은 장이 아닌가? 가서 내 갓도 챙겨와요. 하니까 갓은 또 어디에 있답니까? 합니다. 자, 이 장과 닭장은 개념 자체가 다른데도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말장난까지 합니다. 닭장은 장이 아니냐 하면서 가서 갓도 가져오래요. 없는 갓이 어디 있다고.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렇게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인 부분이고요. 갓은 또 어디에 있답니까? 라고 하니까 흥부왈 뒤뜰 굴뚝 속에 가보랍니다. 아니 왜 굴뚝에 가래요? 갓을 꺼내오려면 뭐 어디 벽에 걸어놨건가 했겠지만 왜 갑자기 굴뚝으로 가라는지 내용을 볼게요. 아니, 세상에
갓을 어찌 굴뚝 속에 두었단 말입니까? 라는 반응을 당연히 보이겠죠?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 국상 뒤에 어느 친구한테 흰갓 하나를 얻었는데 우리 형편에 칠했을 수도 없고 연기에 그을려 쓰려고 굴뚝 속에 넣어둔 지 벌써 오래요. 자, 여러분 이 국상이라는 게 뭔지 아시나요? 그 옛날에 나라의 임금이 죽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상복을 입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국상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 상복은 주로 어떤 색깔이에요? 그렇죠. 흰색입니다. 흰색이고 그때 국상 때 쓰는 갓도 흰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백립이라고 부르는데 이 백립을 어떻게 친구를 통해서 얻은 거야, 흥부가. 그래서 이 백립을 색을 칠하면 검정색이 되니까 그거를 검정색 갓으로 만들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뭐 칠을 하려고 해도 돈이 드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칠을 못 하겠으니 방법을 생각해낸 게 굴뚝 연기. 그 굴뚝에 재가 많잖아요. 재 색깔이 검정색이잖아. 그 굴뚝의 연기에 그을려 가지고 까맣게 만들 생각으로 굴뚝에 넣어놨다는 거야. 꽤 오래전에. 응. 자, 이것도 역시 뭘 드러내기 위한 겁니까? 그렇죠. 흥분의 집이 굉장히 공공하다, 가난하다라는 형편을 드러내는 장면인데 이것도 역시 이 부분을 읽어보면 그 그렇게 해서라도 갓을 좀 구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흥부의 모습 속에서 그냥 좀 안타깝지만 또 웃겨요. 그래서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장치, 해학적인 요소를 또 넣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이 흰색 갓, 백립이라고 하는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흰색에다가 이제 칠을 해가지고 검정색 갓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칠은 못하니까 굴뚝에 그을리겠다라는 발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은 공공한 형편을 해학적으로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으로 드러내서 비극적인 상황임에도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흥부가 그렇게 저렇게 의관을 갖추는데 모양이 볼만했다. 지금 흥부는 돈 한 푼 없어서 자식들 다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관아에 가서 곡식을 구워야 하는데 그렇게 없는 살림 와중에도 바깥에 나갈 때에는 양반 행세를 다 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없는데 뭐 나올 게 있어요? 차려 입어도 궁색하죠. 빈티 나는 거지. 그래서 그 모양이 가관이었다라는 거죠. 그 모양이 이제 쭉 나오는데 헌 망건을 꺼냈을 때 물레줄로 줄을 삼고 박조각으로 관자 달아서 상투를 메어 쓰고 갓에 떨어진 파립은 노끈으로 총총 메어 가끈 삶아 달아 쓰고 다 떨어진 고이적삼 살점이 울긋불긋 발바닥은 뻥 뚫리고 목만 남은 헌 버선에 집 데님이 희한하다. 헐고헌 배 도포에 구멍이 숭숭 12도막 이은 띠 가슴에 둘러 질끈 매고 한 손에다가 곱돌담뱃대 들고 또 한 손에다 떨어진 부채 들고 곧 죽어도 양반이라고 8발자 걸음으로 어식비식 내려간다. 자, 지금 이 부분 헌만건부터 8발자 걸음으로 어식비식 내려간다 요 부분 전체가 모두 다 어설프게 양반 체면을 차린 흥부의 겉모습을 묘사했어요. 없는 와중에 있는 척 하려고 하는데 더 없어 보여. 이런 상황들이 또 어이없는 웃음을 유발하죠. 그래서 역시 이 부분에서도 해악미가 드러납니다. 흥부가 관가를 향해 한참을 가다가 벼랑간 걱정이 하나 생겨났다. 내가 아무리 빈털터리가 되었을 망정 나는 반남박씨 양반이 아닌가. 아전들한테 존대를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반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싫어해서 곡식을 안 줄 테니 이 일을 어찌하나. 곰곰 생각하다가
무릎을 탁 쳤다. 옳다구나. 아전들을 보고 인사를 할 때 말끝을 고와 제로 달아서 웃음으로 닦는 것밖에 수가 없다. 흥부가 관가에 들어가자 아전들이 일어나며 맞이한다. 아니 박생원 아니시오? 거참 여러분네들 본지가 경세 우경년이로고 하하하. 그래 각 대끈 다 폐평하신지 모르제 하하하. 아 우리야 편안합니다만 백시장 기우 안녕하시오. 우리 백시장이사 여전하시제 하하하하. 자 지금 이제 흥부가 관가를 향해서 가다가 걱정이 하나가 떠오른 겁니다. 내가 아무리 빈털털이지만 나는 양반인데 어떻게 아전들한테 존대를 하지? 존대는 하기 싫은데 또 존댓말 안 하면 얘네들 기분 나빠서 곡식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이 부분도. 그쵸? 지금 자기가 가난해가지고 양식을 얻으러 왔음에도 끝까지 뭐 하려 그래요? 양반의 체면을 지키려고 고민을 하는 흥부입니다.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 허례허식에만 좀 치중을 하는 흥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죠? 그렇죠. 아전들을 보고 인사를 할 때 말끝을 고와 제로 달아서 웃음으로 넘기겠다. 아전들에게 존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떠올린 방법이 고와 제로 말끝을 달겠다라는 거였네. 자,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봅시다. 네. 거참 여러분네들 본지가 경세 우경년이로 고 그리고 다 평안하신지 모르제. 우리 백시장이사 여전하시제. 이런 것들. 자, 지금 실제로 그렇게 이게 존댓말인지 반말인지 아리까리하게 헷갈리게 이렇게 애매한 표현으로 대신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백시장은 누굴까요? 네, 바로 놀부입니다. 계속해서 흥부와 아전들의 대화가 나오는데 흥부는 말끝을 제와 고로 붙이면서 존댓말인 듯 반말인 듯 애매한 말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생원, 이게 어쩐 걸음이시오? 글쎄 권솔은 많고 양도가 부족하여 환자 섬이나 얻을까 하고 앉재마는 여러분 처분이 어떨는지 모르제. 하하하. 아니 백시장이 만석거부인데 박생원이 환자 얻는단 말이 어쩐 말이오? 자,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 그렇죠. 부자인 놀부가 가난한 동생 흥부의 사정을 모른 척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같이 욕하겠어요. 아이 우리 형이 글쎄 돈 한 푼 안 준다 이러겠는데 우리의 흥부 능력은 없고 하지만 엄청 착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글쎄 형제간이라도 너무 자주 얻어먹다 보니 염치가 없더라고 하하하 라고 합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놀부를 감싸주는 흥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흥부의 착한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랬더니 아전이 그도 그럴 것이오. 백시장 속을 누가 모르겠소. 그런데 참 박생원 매 덜어 맞아봤소? 합니다. 갑자기 매 맞아봤냐는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흥부도 당황해서 아니 매 맞는 말은 또 무슨 말? 갚기 어려운 환자를 얻을 게 아니라 내려오신 김에 매 좀 맞으시오. 네, 어이가 없겠죠. 아니 환자 대신 매를 맞다니 내가 밥을 굶었다니까 매를 굶은 사람인 줄 아나?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지금 그 곡식을 꾸러 왔는데 갑자기 아전이 갚기 어려운 환자를 얻을 게 아니라 매를 맞으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매를 대신 맞아주고 매값을 받는 거예요. 매를 대신 맞아준 값을 받는 매품팔이라고 하는데 아전이 흥부에게 매품팔이를 권유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당황했겠죠. 흥부도. 아전이 흥부에게 매품팔이를 권유하자 처음에 흥부는 황당해서 아니 내가 언제 매를 굶은 사람이라고 했냐라는 반응을 보이니까 다시 아전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고을 좌수가 병영해서 그만 죄를 얻었는데 좌수 대신으로 곤장 10대만 맞고 오면 한 대에 성냥씩 30냥은 굳은 돈이요. 누가 가든 말 타고 가라고 마삭 단냥까지 얹어서 30단냥을 주기로 했으니 한번 다녀오시려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흥부가 어떻게 태도가 변하는지 보세요. 지금까지 아전과의 대화를 할 때는 아전에게 존댓말 하기 싫어서 양반 체면을 생각을 하면서 존댓말 안 하려고 말끝마다 고와 제, 존대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게 애매한 말투를 유지했는데 돈 얘기가 나오니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에 흥부가 돈 말을 듣더니 대번의 말투가 어떻게 변했어요? 존대가 되어 하시오로 올라갔답니다. 여보시오. 가고 말고요. 그건 그러려니와 내 아니 꼽게 말 타고 갈 것이 아니라 정강이 말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단양 나를 주시오. 이러는 거죠. 자, 말이 아니라 정강이 말로 다녀오겠다는 건 걸어가겠다는 거죠. 이건 지금 뭡니까? 말값, 말 타고 가는 그 마사까지 아껴서 총 35, 35냥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나 직접 걸어갈 테니까 뭐 말삭 줄 것도 없다. 그냥 그 단량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단량까지도 아끼려고 드는 거죠. 자, 흥부가 돈 말을 들으면서 존댓말로 바뀐 이 장면. 그리고 그 마사까지 아끼려고 하는 이 장면에서 당시 몰락한 양반의 처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매품팔이를 하겠다고 덥석 물어요. 아니, 매를 맞는데 얼마나 아파요. 곤장 10대면요. 여러분들 그 곤장 맞아본 친구 있어요? 그 왜 용인 민속촌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곤장 맞는 체험도 뭐 하고 하긴 하는데 그 곤장 제대로 맞으면 진짜 못 걸을 정도로 아파요. 10대면 그게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닙니다. 물론 뭐 30대 뭐 이렇게 맞는 사람들, 그 곤장 맞다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엔. 그 정도로 굉장히 아플 텐데도 불구하고 돈을 준다고 하니까 덥석 무는 거죠. 당시에 얼마만큼 양반들이 몰락을 했는지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말값, 말 타고 가는 값까지 아껴서 그 돈을 이제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일랑 그리 하구려 라고 하면서 이제 아전이 괴짝을 절컥 열고 엽전 당량을 내어주니 흥부가 덥석 받아들고서 네 다녀오리다. 예 평안히 다녀오 라고 합니다. 흥부가 밖으로 썩 나서더니 막 어깨춤이 추어지는 거예요. 돈을 들어 보이면서. 이때의 흥부의 감정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돈을 벌게 되어 기뻐하는 흥부의 심리가 드러나는 거죠. 얼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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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지화자 좋을시고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돈 하면서 오늘 걸으면 장을 걸었다. 이 돈 단량을 가지고 가면 열흘은 살겠구나 하면서 그 매 맞으러 가는 길이 원래대로라면,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매 맞으러 가는 길이 이렇게 즐거울 리가 없죠. 하지만 돈을 받고 매를 맞으러 가는 길이고 이 돈이 자신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돈이라는 생각에 걸어가면서 그 길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매를 맞으러 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해 죽죠, 지금. 네. 자기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 마누라 어디 갔소? 대장부 한번 걸음에 엽전 30단량이 들어온다네. 거정문 여소 돈 들어가요 라고 하죠. 자, 굉장히 지금 흥부가 업돼 있는 상태입니다. 매품팔이로 돈을 벌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의기양양한 흥부의 심리가 드러나죠. 흥부 아내가 반겨 맞으며 어디 돈 돈 봅시다 돈 봐. 이 돈이 웬 돈이요? 일수월수 이자를 얻었소. 책에 이자 돈 얻었소. 하면서
이 돈의 출처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돈이 아니로세. 이 돈 근본을 잃을진데 대장부 한 번 걸음에 공돈같이 생긴 돈이라오. 돈 봐라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생살 직원을 가진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맹상군의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도는 돈,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돈 봐라. 자, 이 돈 가지고 양식을 팔아다 한번 배불리 먹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원래 이제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사설에서 비롯된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판소리 공연에서도 이 부분이 그 판소리 흥부전에서도 돈 타령, 판소리 흥부가에서의 돈 타령 대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요 생살 직원을 가진 돈, 부귀공명 붙은 돈, 맹상군 수레처럼 둥글둥글 도는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이 부분에서 돈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그 권력, 위력, 무소불위의 위력을 지니고 있는 돈의 속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뭐 예나 지금이나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 지금도 그렇죠. 흥부 아내가 쌀을 팔고 고기를 사다가 자식들을 배부르게 먹여 재운 뒤 아무래도 궁금해서 돈 사연을 물었다. 여보 영감 배부르게 먹으니 좋긴 합니다만 그 돈이 어디서 난 건가요? 하니까 여보 이게 비밀이니 말을 내면 안 돼요 라고 합니다. 우리 고을 좌수가 병행해서 죄를 얻었는데 내가 좌수 대신 가서 곤장 10개만 맞고 오면 한 개의 성냥씩 모두 30냥인데 말 타고 다녀오라고 마삭 단냥을 미리 받았지 뭐요. 만약 뒷집 꾀수 아비가 알면 발등거리 할 테니 쉬 합니다. 자, 왜 이걸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이 일이 알려지면 다른 사람이 자기 일 채갈까 봐.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면서 돈의 출처를 밝힙니다. 그 맥값이라고, 매품팔이하는 값이라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흥부 아내가 이 말을 듣고 펄쩍 뛰어 일어섰다. 허허 아이고 이것이 웬 말인가 그리 말아요 가지 말아요 아무리 죽게 된들 매품팔이 웬 말이요 맞을 일이 있다 해도 집을 팔아서라도 그 일을 모면할 텐데 번연히 아는 일을 매맞으러 간다고 하니 당신은 어찌하여 죽으려고 야단인가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굶으면 그냥 굶고 죽으면 좋게 죽지 불쌍한 저 모양의 매란 말이 웬 말이요 여보 영감 평형공장을 한 개만 맞아도 평생 골병이 든답니다. 바짝 마른 저 볼기에 곤장 10개를 맞게 되면 영락없이 죽을 테니 돈 단량 도로 주고 제발 부디 가지 말아요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의 그 착한 흥부 아내는 남편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돈보다 남편의 안녕, 남편의 건강을 먼저 걱정하는 흥부의 아내의 착한 심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매품팔이 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흥부의 아내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흥부의 반응. 흥부가 듣고 하는 말이 돈은 벌써 축났으니 도로 줄 수도 없는 일이고 대관절 이 볼기를 두었다가 어디다 쓰겠소. 쓸데없는 이내 볼기 이렇게 궁한 판에 매품이나 팔아먹지 그냥 두어 무엇할까. 괜찮으니 걱정 말아요 라고 하죠. 자, 돈은 벌써 축났으니 도로 줄 수 없는 일이고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이미 그 미리 받은 마삭 단량으로 곡식 사서 먹었잖아. 어떻게 돌릴 수 없어. 이미 돈을 썼기 때문에 매품팔이를 가야 돼. 싫어도 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아내를 다독입니다. 흥부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흥부와 흥부 아내의 성격을 볼까요? 흥부는 굉장히 선량한 인물입니다.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비극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극복하려 하는 성격을 지녔고요. 흥부의 아내 역시 흥부처럼 선량하나 현실 인식이 더 빠르고 고난을 억척스럽게라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뒷부분 줄거리입니다. 흥부는 뒷집 깨수아비가 관가에 먼저 가서 매품을 파는 바람에 매품마저 팔지 못하게 된다.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내던 중 둥지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우연히 발견하여 치료해준다. 제비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주고 이 박씨를 심어 자란 박을 타자 그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와 흥부는 부자가 된다. 이 사연을 들은 놀부가 일부러 제비 다리를 부러뜨린 후 고쳐주자 역시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준다. 하지만 이 박씨를 심어 자란 박에는 노승, 왈패 등이 나와 놀부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간다. 흥부는 놀부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고 놀부도 마음을 고쳐먹고 흥부와 우애 깊게 지낸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뒷부분의 줄거리는 이렇다는 거 참고하면 됩니다. 흥부전의 내용을 다시 한번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갈래는 판소리계 소설이고 한글로 쓰여져 있는 국문 소설입니다. 조선 후기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에는 국문 소설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격은 풍자적이고 해학적이며 교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풍자적이다라는 말은 해학과 마찬가지로 둘 다 웃음을 유발하기는 하는데 풍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자 하여서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서 비웃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부정적이고 부패한 것을 폭로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비꼬는 웃음, 비웃음. 그래서 웃기긴 웃긴데 약간 씁쓸한 웃음이에요. 굉장히 냉소적이고 비판과 웃음의 요소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학적이고 교훈적이다라는 것 성격을 가지고 있고 배경은 조선 후기, 공간은 충청 경상 전라의 경계에 있다고 하죠. 자,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주제는 권선징악, 형제 간의 우애, 인과응보 사상과 유교적 생활관이라고 되어 있고 특징은 해학미,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들이 많고 두 번째, 판소리의 특징이 남아있는 판소리계 소설이다라는 것. 그래서 왜 판소리 흥보가의 돈 타령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대사야 그 인물의 말 속에서 리듬감이 느껴졌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교과서 72쪽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흥부가 처한 상황과 그에 대한 흥부의 대응 방식을 중심으로 이 소설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아내와 자식들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흥부는 우스꽝스러운 외관을 갖추고 관가로 곡식을 꾸러 갔습니다. 환자를 얻기 위해 신분이 낮은 아전들에게 잘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 흥부는 어떤 대응 방식을 취했죠? 네, 체면을 차리기 위해 말끝을 고와 제로 달았어요. 자, 그리고 아전들에게 존댓말투로 바뀌었어요. 갑자기. 그 이유는 뭐였죠? 네, 어떤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전들에게 좌수 대신 매를 맞으면 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아전들에게 존댓말을 씁니다. 아내가 매품을 팔겠다는 흥부를 말렸지만 흥부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볼기를 가지고 농담을 하며 걱정하는 아내를 달랬어요. 이 볼기 어디다 쓰냐? 매품팔이나 쓰지 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교과서 73쪽 2번 문제를 볼게요. 다음은 이 소설에 사용된 표현 방법인 해악에 대한 설명이다. 이러한 해악이 잘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자 라는 거죠. 자, 해악은 우스꽝스러운 상황에서 생기는 즐거움이다. 해악은 대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웃음으로 인물의 약점이나 실수를 부드럽게 감싼다. 해악은 그래서 풍자와는 다르게 비판의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순수한 웃음인데요. 자, 그런 것이 잘 드러나 있는 장면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뒤에 정리할게요. 가장 먼저 해악적인 장면은 그 읍내에 가는 흥부의 옷차림을 들 수 있겠고요. 또 초반에 장과 닭장을 활용해서 언어 유희를 했었죠. 옷이 들어있는 장과 닭이 들어있는 닭장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도 이것을 활용해서 말이 비슷하다라는 발음 소리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활용해서 언어 유희를 하고 있었고 또한 흥부가 갓을 보관해둔 장소 역시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우스꽝이스러운 장면이 연출됐었죠. 갓을 굴뚝 안에다 넣었잖아요. 그 이유도 참 웃겼습니다.
칠을 할 수가 없어서 그 하얀색 갓을 검은색 갓으로 바꾸려고 검게 그을리려고 굴뚝의 연기로 검게 그을리려고 흥부가 갓을 굴뚝에 보관을 했었죠. 그리고 흥부가 아전을 대하는 태도 변화, 돈 얘기 나오니까 돈 준다는 얘기에 그냥 존댓말로 확 바뀌었죠. 그리고 흥부가 말하는 볼기의 쓰임. 이 볼기는 매 맞는 데밖에 쓸 데가 없다. 볼기 놔둬봤자 뭐하냐. 이런 것들이 다 웃음을 유발하는 해학적인 요소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번 문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친구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짧은 시를 지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하상욱 시인이라고 혹시 아나요? 보통 이 사람의 시는 굉장히 짧아요. 지금 이 잘못된 선택, 때늦은 후회. 이게 정말 시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끝이에요. 근데 제목을 보세요. 잘못된 선택, 때늦은 후회. 제목은 내 앞자리만 안 내림. 지하철이나 버스, 자리가 없어서 서 있는데 내 앞자리의 사람은 끝까지 가. 나보다 더 가. 이런 상황을 그냥 일상적인 경험을 이렇게 짧은 시로 표현을 해서 사람들에게 공감과 웃음을 주는 시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흥부전을 읽었을 때 느꼈던 재미처럼 여러분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치 있고 익살맞은 표현을 사용을 해서 하나 시 한 편을 지어보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거? 잠깐 눈 감았다 떠보니 어느새 아침. 제목, 시험기간. 그렇잖아요. 시험기간에 시간이 참 빨리 가죠. 그리고 난 공부한다고 새벽까지 눈을 뜨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눈을 잠깐 감고 있었는데 또 아침이야. 황당하죠. 그랬던 감정을 뭐 시로 짤막하게 표현을 해본다던가 이런 활동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금 길게 했어요. 마지막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수업 시간이 길었는데요. 정말 고생 많았고, 네, 다음부터는 또 새로운 소단원으로 만나도록 할게요.